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오늘은 다각형의 넓이를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다각형이 어떤 도형인지 학습했잖아요. 그리고 대각선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각선을 배웠는데 대각선은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높이입니다. 네, 꼭지점 하나로부터 그 마주보고 있는 밑변에 수직으로 선을 내려서 높이를 정하는데요. 네, 그 내용이 확장돼서 평행선 사이에서 어떤 밑변의 길이를 결정하고 높이를 잡아서 넓이를 구하는데 그 넓이들이 밑변의 길이에 비해서 또 넓이가 어떻게 결정되냐, 높이가 같을 때는 또 넓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중요한 내용을 학습하게 되고요. 5학년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과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2학기 내용에서 또 많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요. 학습에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다각형의 넓이 중에서 순서대로 삼각형부터 볼게요. 삼각형의 경우는 우리가 항상 사각형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삼각형은 사각형의 절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행하게, 그래서 직각이 이렇게 되게 네 변을 그대로 그려봅니다.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되도록, 그래서 직사각형을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넓이가 항상 어떻게 되죠? 자, 이 부분 이렇게 볼게요. 딱 절반 쪼개니까 두 개로 쪼개지네요. 이쪽도 가운데 쪼개주니까 절반이 되죠. 각각 넓이의 절반이다 보니까 사각형, 그래서 직사각형의 절반이 삼각형이구나 하면서 사각형 넓이의 2분의 1이 바로 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을 구할 때는요, 어디가 중요하냐면 높이를 잘 잡고요. 이렇게 어떤 변에 대해서 수직이지? 이 높이를 잘 잡으면 밑변을 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가 수직 표시가 있죠. 수직 이 표시가 보이면 그대로,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면 높이가 그대로 보이죠.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높이가 삼각형의 안에 있는 경우 있고요. 밖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평행선에서 밑변 하나를 정해주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높이가 밖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밑변의 길이가 똑같은데 높이가 안에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때요? 높이가 밖에 있겠죠. 이 그림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평행선에서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옆으로 있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내가 여기를 밑변으로 잡았어. 그러면 높이가 이렇게 있어도 이 넓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관점을 밑변으로 보고 수직을 찾아내서 높이를 찾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학습하도록 할게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우리가 가로, 세로 모두가 길이가 같죠. 우리가 직사각형, 정사각형 말했으니까요.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직각인 거, 당연하게 일단 받아들여 주세요. 이 각들은 다 수직이고요. 그런데 길이가 가로, 세로가 서로 다르다면 직사각형, 그리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다면 어떻다? 정사각형입니다. 역시나 가로 곱하기 세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로, 세로 곱하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은 똑같이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2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평행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 삼각형도 절반이고요. 이렇게 생긴 삼각형도 이 직사각형의 절반인 겁니다. 그림 속에 많은 힌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림이 많이 융합되어 있어도 우리 친구들이 풀 수 있어야 됩니다. 평행사변형 넓이 볼게요. 자, 이 밑변과 이 길이 모두 같죠? 그런데 수직으로 높이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이 부분을 떼어내서 이쪽으로 옮겨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직사각형과 같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높이만 수직으로 잘 찾는다 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변의 길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직으로 있는 이 높이가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평행사변형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수직으로 된 이 높이만 같다면 결국은 뭐다? 밑변의 길이에 따라서 높이가 같다. 그래서 이 두 선이 다 어차피 평행선상에 있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가 3칸이잖아요. 모두. 네, 이 세 개의 넓이는 어떻다? 모두 같다 하고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름모의 넓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즉 나누기 2가 있는 도형의 넓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삼각형, 그렇죠? 그래서 삼각형이 있고요. 두 번째, 네, 마름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름모와 사다리꼴 지금 설명할 건데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다? 나누기 2가 넓이 공식에 있는 네, 다각형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또 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름모 같은 경우는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죠. 모두 다 같은데요. 대신 우리가 이 길이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수직인 높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다면 평행사변형으로 보고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푸냐 이거죠. 일단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데 자, 이걸 이용하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대각선이 항상 수직이죠. 네,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 수직을 이쪽으로 내려볼까요? 그리고 이 연장선 우리가 그어봤습니다. 즉, 이 네 점 있죠? 이 꼭지점을 지나도록 이렇게 선들을 수직이 되게 연결한 거예요. 어떻게? 수직이 되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대각선하고 네, 어떻게 보면 네, 연장선으로 다 그어준 거죠. 하나를 볼게요. 여기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죠. 또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 넓이가 같죠. 즉, 이 전체를 가로로 보고요. 이 전체를 세로로 봤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 왜냐하면 여기가 높이 되니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죠. 그것에다가 네, 나누기 2만 해주면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 진한 녹색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길이가 어때요?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는 마름모 그냥 그림만 주잖아요. 네, 이럴 때 내가 대각선의 길이를 찾아내고 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과 대각선끼리 곱하고요. 그리고 나서 반드시 2분의 1 해줘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삼각형과 마름모와 사다리꼴이 뭐가 있다? 네, 넓이 공식의 제일 뒤에 나누기 2 반드시 해줘야 된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다리꼴도 자주 잊어버리죠. 자, 사다리꼴은 얘가 이쪽에 오도록, 그래서 이 길이가 이 길이에 오게, 그리고 이 길이가 이 길이에 오도록 뒤집어서 똑같은 것을 두 개 붙여봤더니요. 네,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다리꼴 두 개를 겹치지 않게 붙이면 무엇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변과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딱 이렇게 평행사변형 나오죠? 거기서 절반을 툭 잘라줘야 우리가 원하는 사다리꼴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네, 나누기 2, 나누기 2 있는 거, 그 원리 이해되죠? 네, 그래서 마름모는 대각선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리고 사다리꼴 같은 경우는 네, 아랫변과 윗변을 더해서, 왜냐하면 더했기 때문에 네,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그래서 이 그림 하나를 볼 때는 이거 더하기 이거 해서 공식에서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네, 이 원리가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림을 보고 또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완벽하게 생각해내고 연산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연산 부분도 부족함이 없도록 반드시 연습하시길 바랄게요.